서울까지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람? 에이, 연병할 날씨. 에이, 연병할 날씨. 여기서 연병이란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물들 염자와 질병병자, 이 두 한자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연병. 연병이란 전염병이라는 뜻으로 과거 전염병 중 가장 무서운 것으로 취급되었던 장티푸스를 칭할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한 전염병. 저희는 오늘 이 전염병을 문학작품으로 알아보는 전염병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를 착용한 삶. 이젠 다들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코로나19. 코비드19는 전염병의 일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다시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전염병을 다루는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전염병들 중 1520년 두창, 1817년 콜레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희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2019년 코로나.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전염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일현 삼국유사 권이 처형랑 망해사조 부분입니다. 색칠된 부분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처형가 부분인데요. 저희는 오늘 처형가보다는 처형가의 배경설화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형의 아내를 흠모한 역신이 처형의 아내와 처형 몰래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그를 보고도 노하지 않는 처형의 역신을 감복하여 사죄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때 역신이란 전염병을 일으키는 신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역신이 처형가를 듣고 처형에게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겠다고 하며 물러갔기 때문에 후대에도 이 처형가는 고려시대를 넘어 조선시대까지도 역신을 쫓는 무가로 계속 불리워져 왔다고 합니다. 역신을 쫓는 무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불리워져 왔다. 이를 통해 저희는 역병, 즉 전염병이 저희의 역사와 아주 오래도록 함께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지금의 우리나라에 비해 의학기술이 아주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을 구별해내는 것조차도 어려웠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대소역인데요. 대소역이란 마마와 홍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마와 홍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별해내지 못했을 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마마의 경우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란 천연두 혹은 두창으로도 불리는 병인데요.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열이 몹시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겨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긁으면 흉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거의 모든 환자가 이 흉이 남는다고 합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여 사망률도 높으나 예방주사가 개발된 이후 현재는 연구용으로만 그 존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없었던 과거에는 높은 전염률과 사망률로 많은 이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음의 사진들처럼 당대의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얼굴에 두창에 흉이 남아있는 것을 꽤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마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양상은 수많은 고서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진은 조선시대 구봉령의 백담집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이가 천년두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자 두 아이를 광주 땅에 임시로 매장하였는데요. 그때의 슬픔과 살을 베는 듯한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세 줄을 달고 이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줄기 봄바람에 눈물 섞어 세월 보내는데 적막한 곳에서 어찌 좋은 경치 그리워하겠나. 봄바람 다 본 줄도 몰랐는데 빈들에 두 견화가 모두 떨어졌네. 이와 같은 개인의 시 외에도 왕의 명령을 받고 치료를 하며 그 치료 과정에 대해 기록한 공적인 의서에 담긴 일화도 있는데요. 바로 허준 선생의 언해 독창 지교입니다. 허준 선생은 그만의 집념으로
어떤 의관도 나서서 도창에 걸린 광해군을 치료내지 못할 때 침술이 아닌 당시 금기되었던 다양한 약재를 이용하여 치료를 성공해냈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소역의 홍역입니다. 홍역이란 무엇일까요? 홍역은 과거 작은 마마 혹은 마진이라고 불렸습니다. 홍역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에 의하여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인데요. 1에서 6세의 어린이에게 많고 봄철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복기는 약 10일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시작으로 하여 입안 점막에 작은 흰 반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온몸에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돋는다고 합니다. 한 번 앓으면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선실학의 중조 이익. 그는 성우사설에 이치화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홍역으로 손녀를 잃은 일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저는 아들이 죽은 뒤로 손자와 손녀 둘만 있었는데 손녀가 홍역을 앓다가 요절하였으니 몸의 우원과 집안의 재앙이 갈수록 혹독합니다. 아들의 상기는 이미 지났고 저는 아직 죽지 않고 있으니 슬픈 것이 아니라 괴이합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는 모두 천명에 달려있으니 이 물건은 과연 무엇을 했다고 장수를 한단 말입니까? 다음은 문인 임영이 쓴 창계집입니다. 임영은 어른이 된 후 홍역에 걸려 병마에 시달렸고 자식 또한 함께 홍역을 앓으며 사경을 헤맸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집안의 장손을 홍역으로 잃기까지 했습니다. 이 창계집의 오관직계 답함이라는 편지에 당시 그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역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서적은 양아록입니다. 양아록은 16세기를 살아간 조선의 선비 이문건이 쓴 손자 육아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일기로 시작했지만 양아록에는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으로 고생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건이 손자가 병에서 회복한 기쁨을 홍역탄이라는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홍역에서 벗어났다고 기뻐 시까지 짓는 모습에서 전염병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절실한 문제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소화계통의 전염병입니다. 급성 법정 전염병으로 심한 구토와 설사에 따른 탈수 증상, 근육의 경련 따위를 일으키며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콜레라는 한국에서는 원래 괴질로 불렸었는데요. 구한말 일본에서 콜레라라는 세균명이 들어오면서 음차하여 호열날로 불리다가 호열자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 사람들은 쥐의 악령으로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쥐의 천적으로 알려진 고양이를 이용한 각종 처방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덴동아미 화전가가 수록되어 있는 소백산 대관록의 사진입니다. 위 사진은 소백산 대관록 중 작잠 이상 덴동아미 화전가가 실려있는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덴동아미 화전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병술년 괴질 닥쳤구나. 안팎소실 30여 명이 한박 모두 병이 들어 사흘 만에 깨나 보니 30명 소실 다 죽고서 주인 하나 나 하나뿐이라 수천호가 다 죽고서 살아났니 몇 없다네. 이 세상 천지간에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서방님 시체 틀어잡고 기절하여 엎드러져서 아주 죽을 줄 알았더니 겨우 인사를 차리었네. 에고에고 어이할거나 가엾고 불쌍하다. 서방님아 서방님아 아주 벌떡 일어나게. 이렇게 저희는 과거의 전염병 상황을 시나 수필과 같은 고서에 기록된 작품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람들도 알 수 없는 낯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 병이 나았다는 기쁨을 드러내며 전염병을 극복해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했을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전염병과 싸워온 허준 선생의 박물관으로 가보았습니다. 허준 선생은 도창으로 위독했던 광해군에게 각종 약을 처방하여 결국 그 병을 고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그의 방법은 바로 각각의 증상에 따른 처방 방법이었습니다. 열이 나면 열이 내리는 약을, 피부병이 나타나면 피부병이 가라앉는 약을, 이렇게 바로바로 증상에 대한 약을 투여하여 하나씩 증상을 치료해 나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대처 방안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특별전시 다시 영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격리인데요. 콜레라 당시 외국에 입국을 제한했던 기록, 전염병이 발발한 사람은 격리시설을 만들어 따로 격리시켰던 사진 등 다양한 격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과거의 격리 자료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표적들은 오래된 것 같으나 그가 다루는 내용들은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물론 과거에는 현재보다 의학기술의 발달이 더디고 신적인 존재나 영적인 존재와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도 있었어서 고양이의 그림으로 콜레라를 막으려 하거나 구슬하는 등 독특한 그들만의 대처 방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접근했을 경우로는 현재와 아주 많이 닮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격리시설을 두어 감염자를 따로 격리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증상에 대한 처방으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을 먹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문학적인 면은 어떨까요? 코로나 문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코로나19 기침소리라는 책을 통해 코로나 문학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코로나19로 바뀐 현대인의 일상이 많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마스크 사는 날이나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잘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저희 학교 문학잡지 가가가가입니다. 문학잡지의 2020년 주제 코비드로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코로나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학작품을 통해 전염병의 과거와 오늘을 알아보니 과거 전염병 시대의 그들과 현재 코로나 시대의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 시대의 문학이라는 공통된 소재가 사람들의 공포 혹은 기쁨과 같은 우리의 정서를 보다 순수하게 문학에 담아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전염병에 대해 의학적인 면보다는 문학적인 면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감정에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읽는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